인도 불교 쇠퇴의 원인, 정착과 이론화가 가져온 변화. 서론.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초기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수행자들의 공동체로 출발했다. 숲속이나 동굴에서 머물며 탁발로 생명을 유지하고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삶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청빈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거대한 사원과 수도원이 건립되면서 승가는 한자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 변화는 불교 교단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불교 쇠퇴의 내재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불교의 정착과 이론화가 어떻게 초기 불교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결국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대중과의 괴리, 탁발의 소멸과 엘리트 종교로의 변모. 초기 불교의 탁발은 수행자와 일반 민중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탁발을 통해 수행자는 민중의 삶을 직접 마주하고 민중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민중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사원과 수도원에 정착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나란다 대학과 같은 거대한 불교 학문 기관의 등장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 경전을 연구하고 논쟁을 벌이는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했지만 이는 동시에 불교가 민중의 삶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승려들은 더 이상 탁발을 위해 거리를 나서지 않았고 학문 연구와 이론적 논쟁에 몰두했다. 민중은 사원을 찾아와 공양을 올리는 보시의 주체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과 고통은 승려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불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교리와 논리를 가진 엘리트주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론화와 교리 투쟁, 실천의 소실. 안정적인 정착 환경은 학문적 발전을 낳았지만 이는 곧 불필요한 이론화와 분파 투쟁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학파가 생겨나고 각 학파는 서로의 교리를 비판하며 논쟁을 일삼았다. 예를 들어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는 점차 복잡한 논리 체계인 아비달마로 발전했다. 인간의 마음을 75가지 법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등의 작업은 학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연구였을지 몰라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천적인 가르침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었고 깨달음은 현실적 삶의 문제가 아닌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경제적 의존성 심화와 외부 환경 변화의 취약성. 거대해진 사찰은 막대한 유지비를 필요로 했다. 탁발에 의존하던 초기와 달리 이제 불교는 왕과 귀족의 막대한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불교 교단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후원이 끊기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었다. 굽타 제국의 멸망 이후 힌두교 왕조가 다시 부흥하면서 불교에 대한 왕실의 후원이 급격히 줄었다. 여기에 12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침입은 결정타가 되었다. 이슬람 세력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적 특성상 거대하고 화려한 불교 사원들을 집중적으로 파괴했다. 뿌리 깊은 풀뿌리 신앙이었던 힌두교는 민중 속에 남아 명맥을 유지했지만 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불교는 물리적 파괴와 함께 그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정착으로 인해 대중적 기반이 약해진 불교가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결론.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원인은 한두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수행자들이 한 곳에 정착하며 발생한 대중과의 괴리, 이론화에 따른 실천의 소실, 그리고 외부 후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심화는 분명 불교 쇠퇴의 중요한 내재적 원인이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종교와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불교가 다시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단순히 규모를 키우거나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초기 불교가 지녔던 청빈한 수행과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